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가장 비싸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뭐 짧아야 3년? 제가 볼 때는 뭐 길면 10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못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생 주식을 볼 때마다 왜 이러지? 지금 4년 연속 은봉이에요. 제가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이 터질 가능성 앞으로 네. 5년 안에 저는 높다? 70%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익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서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우리가 작년에 돈을 많이 잃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회복하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2024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진정한 미국 시장 지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오면서 네. 아니 그동안 왜 유동원 본부장님을 네. 초대를 안 했었지?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왜 내가 초대를 안 했을까? 네,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지만 가장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정답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은 올해 한 해 어떠셨습니까? 미국 시장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작년이 워낙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었어요. 한국 주식을 파시니까 미국 주식도 같이 파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저희 고객을 보면요. 네.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롱텀한 마인드, 장기적인 마인드. 네. 한국 주식은 똑같이 30% 빠져도 한국 주식에서는 되게 네. 불안해하시고 네. 미국은 그냥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요. 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희는 작년 거의 뭐 바닥 근처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8월 달까지 예. 계속 환매를 하시는 케이스가 생겼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인데 네. 이제 조금 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구간이었냐면 투자자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네. 작년이었고 올해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저희 운영했던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다른데 자금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익 난 거를 팔아서 안 그렇죠. 좋은 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네. 부동산 때문에 수익 난 거를 팔고 부동산에 더 돈을 집어넣는다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저희랑 어떻게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자금을 환매하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내가 부동산에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면서 돈을 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제가 열심히 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로 되돌아가자면 제가 2013년 말에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오면서 저희가 한국 시장을 분석을 했었을 때 워낙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저희가 분석하는 툴로는 완전 바닥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부동산 시장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였습니까? 거의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그 정도로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의 가격 뭐 다 계산해 보니까 정말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동산 안 산다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도 많았고 뭐 20대 30대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꼭 살 집은 한 채는 사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가장 비싸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자꾸 돈을 더 오히려. 집어넣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장기적으로 뭐 짧아야
3년? 제가 볼 때는 뭐 길면 10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못 오를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금 내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시면은 부동산의 투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예, 제가 또 그 강의 계산해봤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개인들의 자산 중에서 거의 70~80%를 차지하거든요. 제일 크죠. 예,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되고 미국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반대. 예, 미국 주식은 어떻게든 수익률이 나야지만 그 나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그렇게 가죠. 우리나라 똑같이 부동산에 연결된 게 많으니까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게 투자하라는 게 참 수익률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패 이거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저께 느꼈던 게 뭐냐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좀 뭐 교수직을 하신 정도 그런 분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면 부동산보다는 이제 금융자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멘탈이 조금씩 생기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이제 그래도 제가 지난 한 4~5년 동안 노력한 게 뭔가 좀 계속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도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씩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아침 오늘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다 빠졌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뭐 엔비디아 뭐 2.6% 이래 빠지고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어제도 1% 이상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막 머리를 들어요. 그 중소형주가 가치주의 영역에 가 있다. 그런 현상이 저는 미국에서도 나타나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선은 왜 그러냐고 했었을 때 이게 큰 그림으로서 경기가 바닥을 다졌고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회복할 거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때는 중소형주, 중소형 가치주 많이 투자를 늘리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죠. 내년에는 진짜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올해 보시면은 그 S&P 500과 나스닥이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이 거의 S&P 500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도 이제 IT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세죠. 그러니까 뭐 S&P 500이 20%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이 거의 37%나 올랐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다우가 10%도 안 돼요. 오른 게.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가 올라왔는데 러셀 2000이 이제 겨우 5%, 6%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2022년의 바닥보다도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는 너무 싸니까 지금 캐치업을 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실질적 경기가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게 이제 다 같이 가는 건지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소형주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거라면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는 국면이 아니라 그냥 좀 쫓아가는 정도의 수준. 그냥 그 주가 상승률이 너무 뒤처졌기 때문에 약간 대형 주실 때 그냥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큰 어떤 매크로 변화에 지금 중소형주한테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 바닥이 다진 게 맞다면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년에. 그리고 이게 노 랜딩으로 끝난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경제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미 연준이 내년도에 1.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올해가 지금 2%가 좀 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내후년에 2%대로 올라가면 예. 이거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네. 내년 하반기에 또 땡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가 바닥을 다졌다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예.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 투자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IWM이라고 있으면 그게 이제 러셀 2000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IWO가 있고 이게 성장주가 있고 IWN이 있어요. 그럼 예. N은 가치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주 쪽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싸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소형주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S&P 예. 400이 있고 500이 있고 600이 있더라고요. 예, 예. 소형주 600이 있는데 네. 그걸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은 지금 PR이 16배예요. 16배요? 네. 그러니까 S&P 상대적으로 500이 한 19배인데 19배니까 좀 저평가돼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캐치업을 할 수 있는 룸이 그 가치주들에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600이 이렇게 가치주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를 아예 사지 말자 이거 아니고요. 예. 사야 되는데 예. 좀 셀렉티브하게. 예. 근데 혹시나 또 저희가 틀려서 내년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종목들은 다 망가지거든요. 또 망가지죠. 예. 그래서 가치주를 들고 있으면 그나마 버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예. 올해 시장 또는 내년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뭐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는 시장에서 평가하기를 강세론자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강세론자 아닙니다. 우리는 비쌀 때 팔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쌀 때 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낙관론자입니다. 네, 저는. 낙관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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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잖아요. 네.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99년도에도 일어났다가 2000년부터 시장이 박살이 났고,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2006년 말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네. 특히나 1년에서 1년 반 뒤 뭐 시차가 조금씩은 있지만 뭐 조심해야 된다.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데 왜 안 믿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게 저 같은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왜 경기 침체나 큰 하락장과 연결이 되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네. 은행권의 마진이 축소가 되니 예. 대출이 안 늘고 마이너스로 가고 대출이 마이너스로 가면 경기 침체. 요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걸 다 보셔야 되는데 그냥 장내 금리차 역전, 경기 침체 이렇게 자꾸 그러면 바로 12개월 뒤 뭐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하시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대율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예대율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결국은 지금 현재가 부실 채권이 왕창 느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늘고는 있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마진이 축소가 됐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제재가 빨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대출이 늘기 시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대율이 워낙 낮으니까.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장내금리차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출이 늘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얕은 경기 침체 또는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엄청난 대세 하락장을 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22년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요즘에 보니까 과거 평균 트렌드가 있으면은 항상 오버슛하고 오버슛해요. 예. 그래서 높낮이가 좀 세졌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3개월 동안에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11월 달 한 달만 보면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큰 트렌드는 똑같은데 약간 좀 증폭되는 게 나오니까 사람들을 패닉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하는 게 대표님께서 작년 10월 달 네.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 던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왜냐면 과하게 빠진 거죠, 사실. 네. 왜냐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사이클의 하락장은 네. 아무리 많이 빠져야 20%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온 거고요. 저희의 지금 계산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연체 높아지는 거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고 대출을 더 늘릴 수 있고 빵 터지려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채가 늘어야 돼요. 예.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보다 거의 35%포인트나 낮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소비가 무너질 예. 거다? 예, 그 걱정을 저희는 지금 안 하거든요. 심지어 세이빙스 가지고 소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 대출이 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으니 저희가 원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쓰는 전략은 전 약간 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네. 중국이 터질 가능성 앞으로 네. 5년 안에 제가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해 드릴게요. 2011년에 제가 중국 들어갔었을 때는 예. 2015년까지 경기 침체 안 오고 네. 어떤 하드 랜딩 전혀 안 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로스가 막 중국 공격했었을 때 이거 네. 아니다라는 얘기 정말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2015년까지 안 온다고 얘기했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2023년, 2024년 들어갈 때 지금 벌써 그때 대비해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는 5년 안에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70%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70%보다 높다고요? 네. 사실 뭐 저도 네. 중국발 위기가 네. 매번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도 그때 뭐 도이치방크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럴 때도 네. 아유, 앞으로 5년 안에 그런 위기는 안 오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홍콩 H지수 관련된 ELS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국 시장도 보지만 전 세계 시장을 보면서 아침에 오면요. 제일 먼저 떠 있는 시장이 네. 항생지수거든요. 근데 항생지수를 볼 때마다 왜 이러지? 지금 4년 연속 음봉이에요. 네. 4년 연속 음봉이 과거 홍콩 시장에 없거든요. 네. 야, 이게 무슨 체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본부장님은 그쪽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해보셨고 또 네. 인맥이 있으시니까 네. 네. 진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요. 우선은 이 개발 부동산 회사들 올해 해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당연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안 했었으면 더 빨리 터집니다. 빨리 터졌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네.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을 보잖아요. 네. 이제 역전이 되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마진이 축소가 돼요. 네. 그리고 잠재 부실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네. 그 잠재 부실이 전체 자산의 몇 프로가 넘으면 그 마진보다 넘으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10몇 년 전에 중국의 은행들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네. 그 님이라고 하죠. 내린추스 예. 마진이 3%대 떨어졌다 하더라도 2%대 중반 예. 이 정도의 예대율이 60%대 후반 70%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면서 마진을 유지시키고 부실 채권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딱 들여다보시면요. 예대율이 지금 거의 이제 80%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예. 여기에 내린 추수 마진이 1.6%입니다. 1.6밖에 안 돼요? 네. 어. 그리고 잠재 부실이 제가 볼 때는 네. 전체 자산의 2% 훨씬 넘어요. 2%가 넘네요. 네, 훨씬 넘죠. 지금 막 1%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서 예. 그걸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부가 자꾸
채권을 발행을 하고 예. 금리를 낮게 채권 발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미 벌써 가계 부채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은 140% 넘습니다. 네트로 계산하더라도. 근데 그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7.8%. 예.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룸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고,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70%대가 안 돼요, 아직. 근데 이거는 GDP 계산이고요. 예. 가처분 소득 대비하면은 아. 140%예요. 아. 그리고 미국은 90%대예요. 예.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미국을 보고 있는 거는 조금만 더 푸시하면 터진다 이거죠. 터졌을 때 아주 싸게 살 수도 있죠. 네. 우리나 일본한테 한 것처럼. 네. 네. 양털깎이라고 예, 하죠.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 가능성이 예.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저는 사이클적으로 2026년이 보통 중간선거해잖아요. 네. 중간선거해는 보통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거든요. 네. 이때 중국발 어떤 위기가 터질 수 있고, 아하.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뭐 50% 하락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냥 뭐 한 20% 정도 하락할 수 있고, 그때 중국은 많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금리를 내려줄 거고, 예. 왜냐하면 버퍼가 훨씬 미국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인수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될 수 있고,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인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충분히 지금 중국의 펀디멘탈이 많이 취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2026년에 있지 않을까. 썸네일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유동원 본부장님, 네. 닥터 둠으로 변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202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터질 가능성 없어요. 네. 잘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쉘가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석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만들면서 그게 참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조를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제 기억으로 2014년인가? 예. 15년, 16년 이때인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미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제조업을 중국에서부터 미국 쪽으로 끌어오는 전략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에너지. 근데 미국을 쫓아가려고 중국이 봤더니 예. 셰일가스의 비용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셰일가스를 하는 비용이 뭐 $40까지 떨어졌다면 예. 중국에서 하려 그러면 이게 $80, $100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깊이가 너무 깊어. 예. 그래서 이걸 팔려고 하면 이제, 그래서 중국은 제조 기업이 튼튼한 경우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니까 예. 코스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전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재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으로 가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는데 예. 미국이 그거를 유럽한테 가가지고 너 러시아한테 그렇게 석유 가스 받다가 예. 이 뭐야 이 꼴 됐는데 너 자꾸 계속 태양광 이거 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푸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코스트가 중국이 쫓아가는 거에 코스트를 높이게 자꾸 하는 거죠. 미국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터지게끔 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AI에서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신성장 산업이고 그것을 리드를 못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될 거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AI 산업의 모든 거를 미국이 지금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이번에 나타났던 샘 알트만 예. 그걸 보고 있으면 예. 정말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 AGI가 나온다, 그럼 그거는 생산성의 향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놀면서 네. 얼마나 생산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는 인구가 작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셰일 혁명이 있었던 게 2013년, 네. 예, 14년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는 게 2014년 2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회장으로 취임을 했었고
그 2014년도가 이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에는 2014년도에 뭐 테이퍼링도 했었잖아요. 네. 벤 버냉키가 2013년 5월달에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테이퍼링 들어가. 그러면서 남유럽 위기도 그때 뭐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쉐일 혁명에 이어서 그런 클라우드가 또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됐던 게 2012년부터 1등이 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14년 내내 박스권에 있다가 이 클라우드 때문에 고성장하고 그게 이번에 빵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까지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20, $30 하다가 $300 왔고 그런 걸 보면 항상 저도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기회가 결국은 어떤 혁신인데 그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코스트를 다운을 시킬 수 있는 혁신을 못 나오게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팔다리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중국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빨리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있어서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쪽, 그다음에 배터리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요. 미국만큼 생산성을 굉장히 빨리 상승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즉, 뭐 예를 들어서 통웨이나 뭐 이런 지코솔라 가시면은 직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처럼 자동화를 굉장히 하고는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힘들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는 저는 오늘 본부장님 잘 모셨다고 생각한 부분이 우리가 큰 위기를 피해야 되잖아요. 큰 위기를 피해야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큰 위기에서 한 번씩 다 날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잖아요. 98년, 2008년 그리고 코로나 때도 자금 관리 안 돼 있다가 박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가 26년 이후에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 많이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버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본부장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돈 버는 얘기 해야죠. 최근에 가장 큰 혁신은 이 AI란 말이죠. S&P가 지금 4,600 정도 되니까 아무리 작아도 7,000 갈 것 같거든요, 저는. 7,000요? 이때 상당히 많이 벌어 두셔야지 마음 편하게 나와 계실 수 있는 거죠.